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촌단과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자, 지금부터 현실 즉시 시험 테스트 잘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 및 그 다음에 편입수학에 대한 간단 소개, 그 다음에 저의 커리큘럼 이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 신촌 단과에서 시험을 봐서 지금 뭔가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단어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니면 뭐 1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10개월, 9개월 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즉 내년 2월에는요. 이렇게 희망찬, 그 다음에 막 당당함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오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 바로 대학 수학에 대한 우리 편입이 뭐야? 대학 수학에 대한 우리 편견이죠. 대학 수학에 대한 편견. 아이, 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단과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자, 지금부터 현실 즉시 해설 강의 및 편입수학 소개, 저의 커리큘럼 소개 등등 제가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거기에 대한 PT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바로 우리 해설 강의 및 그 다음에 편입수학 소개 말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신촌 단과에 방문을 하셔서 시험을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에 이러한 단어들을 조금 사용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1년, 길게는 1년, 짧게는 무슨 뭐 6개월, 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시절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 바로 대학 수학에 대한 편견이에요. 대학 수학은 어렵다. 네, 저도 대학 때 대학 수학을 참 어렵게 공부했었는데요. 제가 이 편입수학 강사를 하면서 대학 수학을 재해석을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끄는 대로만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편입수학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학 수학에 대한 편견, 두 번째는 러닝메이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스터디 카페에서 이 편입 공부를 한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편입 공부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옆에는 수능 공부, 옆에도 수능 공부, 뒤에도 수능 공부, 앞에는 공무원 공부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지 편입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많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요 현강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며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대학의 합격을 꿈꾸며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혼자 외롭게 공부하지 마세요. 현강으로 오셔서 저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과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네, 자, 여기에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느낌이 오시죠? 연도입니다. 선생님은 2009년도부터 편입수학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저의 이름을 걸고 단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바로 서성한 중 합격자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는 단독 강사 기준으로 김영편입 내에 최다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이 숫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이 2023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작년보단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끌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 혼자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뛰면서 여러분들을 이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2024년이 되겠네요. 그때는 요 칠판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많은 우리 합격생들이 배출이 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우리 한나의 일원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소개 간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본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수학이 어떤 건지 모르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편입수학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촌단과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갖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올바른 편입수학에 대한 학습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왜 유승민 선생님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에 있다 2019년도에 단과로 이렇게 소속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4년 연속 서성한 중 최다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어요. 단독 강사 기준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신촌단과 영수 통합 매출 1위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현실 직시 시험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이거에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수 분해를 하란 얘기고요. 저는 얘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수 분해하면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자, 인수분해 하는 건데 제가 전개를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t에 우리는 요 놈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해서 저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는 x 마이너스 4가 되고 x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놈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 있고요. 이 놈이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이러한 놈은 있지 않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시험에 대한 총평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이거로부터 구면 이거 위에 있는 가장 먼 점과의 거리를 물었는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기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땐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9를 갖다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의 중심 좌표는 3, 2, 0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밖에 1, 2, 마이너스 2, 5를 이렇게 하고요. 가장 먼 점은요. 9의 자, 중심을 자, 이렇게 이었어요. 그때 여기가 가장 가까운 점이고요. 가장 먼 점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어요. 얘가 지금 네, 이렇게 뭐냐면 각을 이루고 있지만 18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저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지름이 지금 얼마? 2로 되어 있어서 2를 더해 볼까 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내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루트 3-1의 제곱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거를 뺄게요. 저는 차의 제곱이라 얘기합니다. 4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고 얘가 16이 되고 25가 돼서 우리는 45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얘는 뭐예요? 루트 벗길 수 있죠? 3 루트 5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 요 놈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2를 더해서 우리는 정답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좀 다룰 겁니다. 선형대수에서는 고등학교 기백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거시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함수식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먼저 y는 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을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놈을 자 x축에 대칭한다는 얘기는 y 값을 뭐예요? 마이너스 y로 변경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식을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의 x의 제곱 플러스 6x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 3번 이게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2차 식의 인수분해도 설명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론들을 다 미분과 적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 수학이 없는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기초 수학이라는 과목을 학습해서 그 시간을 좀 소비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편입 수학에 필요한 우리 이론을 학습하고 그때 필요할 때 기초 수학 내용을 애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지금 기초 수학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다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할 내용이 되겠어요. 자, 2차 방정식 이것이 지금 K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좋은 얘기 나왔어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 D/P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짝수 판별식을 쓸 거기 때문에 D/P라 얘기한 거고요. 자, 뭐가 될까요? 얘는 K 플러스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는 중근이니까 얼마?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K의 제곱 더하기 2 A의 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이 되고 얘랑 지워지게 되죠. 그때 얘가 K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K에 대한 항등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뭔 놈의 K 더하기 뭔 놈은 0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2A 플러스 1이 들어오고요. 여기에는 A 제곱 마이너스 B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뭐예요?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의 1 집어넣고 마이너스 B 또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가 돼서 얘하고 얘랑 지금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풀면서 너무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다 우리 미적분학에서 설명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지금 거시기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두 근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얘는 지금 눈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의 공식. 자, x는 짝수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근의 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놈의 제곱 9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28과 그 다음에 9를 갖다 더하면 우리는 37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근을 한번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7과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7을 하면 지금 큰 놈을 뭐로 두란 얘기예요? 알파로 두란 얘기야. 그러면 큰 놈은 당연히 이쪽이 돼서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베타의 제곱 플러스 3 알파를 묶고 있기 때문에 자 이놈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4가 되고요. 자 이놈을 제가 제곱할 건데 둘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서 제곱하면 다 뭐예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9 더하기 37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 6 루트 37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요 알파에 저는 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에 세배를 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 루트 37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로 통분하고 얘랑 연산을 하면 얼마냐 하면 46이 되고 더하기 6 루트 3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에 2를 갖다 곱할래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6 루트 3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자, 얘랑 연산을 하면 얼마냐 하면 28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연산을 하면 12의 루트 3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 더하기 3 루트 3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중고등 수학에서 공부하는 신발끈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편입수학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끈 공식으로 정답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입수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면 자, 2분의 1을 하고 여기에 점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하고 1을 쓰고 얘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자, 이렇게 쓰고 얘 절대값이에요, 이제. 자, 쪼 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쪼 하면 마이너스 2, 쪼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에 쪼 하면 6, 쪼 하면 4, 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에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얼마? 2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1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잘 쓰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몰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 A를 뭐라고 둘 거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이라고 둘 거고 3차원으로 올리는 건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자,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0이 되고요. C는 2, 1, 0이 돼서 저는 A, B 벡터와 그 다음에 A, C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분해를 하면 우리는 OB 마이너스 5A가 돼서 자, 이거를 벡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0에서 A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 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 하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OC 마이너스 5A를 하면 자, 2, 1, 0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6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얼마? 4가 되고요. 그 다음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냈는데 이 두 벡터의 외적 선생님 외적이 뭔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선대에서 다 공부할 겁니다. 자, 외적을 계산하면 I성분 0, J성분 0 해서 K성분을 갖다 계산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에서 우리가 30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 얼마? 2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2가 되고요. 거기를 반땡하면 얘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을 써서 우리 현실 직시 시험을 본 학생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박근 공식을 이용하셨고 그대는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하고 g가 이딴 식으로 나왔을 때 거시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 f의 인버스,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f의 인버스를 왼쪽에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합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항등 함수가 돼버리고 바로 h는 f의 인버스 합성 g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얘의 역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바로 f의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자, h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f의 인버스 합성 g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 인버스 속에 제가 gx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에 얼마? 2x 플러스 6 플러스 2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 미분학에서 우리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 발, 넘이 될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고요. 수학 실력이 수, 발, 넘이야. 수학 실력이 발전하여 넘나 좋은 친구들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8번.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y는 x에 x-1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고요. 얘는 x절편을 0과 그 다음에 2로 가져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콱 씌우면 지금 음의 영역 부분이 절대값을 만나서 뭐예요?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럴 때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지금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2까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자, 어디서 나올 거냐면 대칭 축에서 어때요? 굉장히 먼 마이너스 2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최대값이 지금 이걸 연장선을 그으면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얼마예요? 8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선생님은 굉장히 좀 유명한 그래프주의 선생님이에요. 많은 문제를 수식으로 막 풀어나가는 것보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두 직선 이거에 의하여 대칭일 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대칭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인지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한다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대칭 방정식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게 바로 이 유리함수에 뭐가 되는 거냐면 대칭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y는 x-2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의 교점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y가 서로 같다고 가정하고 x-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서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얼마? 5가 돼서 x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때 y 값은 자,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y는 x 플러스 b에 a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유리함수의 대칭점이 얼마란 얘기냐 하면 2분의 5, 2분의 1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서 지금 내가 대칭점을 찾아내면 이 분모를 0을 만족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b와 그 다음에 x끼리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 값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 a가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칭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a는 2분의 1이 돼서 둘이 더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얼마? 얘는 2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유리함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미분학에서 유리함수를 아주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대칭점, 대칭방정식 등.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범위에서 y는 거시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저는 자, 우리 치환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제가 얘를 t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t의 제곱 죄송합니다.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 되고, 저는 t에 뭘 갖다 구하려고 하느냐면 범위를 구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자, 우리 변수는 죽으면서 뭘 남기죠? 범위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t에 대한 범위를 계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저놈이에요. 자, 9분의 1부터 x는 3까지 해서 자, 로그 3x를 제가 t라고 뒀는데 t에 대한 범위, 자, 얘는 우리 그림을 그리면 뭐가 되죠? 증가함수가 돼요. 자,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이렇게 증가하면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9분의 1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3에서 뭐가 나올 거냐 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분의 1을 갖다 넣으면, 자, 9분의 1을 갖다 넣으면 9분의 1은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3의 마이너스 2승이라 얘기할 수 있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뿅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요. A가. 그 다음에 B는 요 X 자리에 우리가 3을 쏙 집어넣으면 얼마?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싹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범위 마이너스,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t는 1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계산해서 곱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는 2차 함수를 갖다 그릴 건데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돼서 t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0 1 2가 돼서 얘는 자, 여기에서 뭐예요? 대칭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y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때 x에 대한 범위를 보면, t에 대한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돼서 딱 증가하는 그 범위만 얘기하네요.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나오고 1에서 우리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라고 하는 최대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현실 직시 시험을 한번 봐봤습니다. 지금 10개의 문제를 봤는데 자기는 뭐 실수나 그 다음에 뭐 계산 착오나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 한 8개에서 10개를 맞았다 하면 굿이에요. 굿. 아주 잘하시는 거고, 자, 편입수학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터치를 해가며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한 5개에서 그 다음에 7개 맞았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다, 그 다음에 2차 뭐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다,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다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지금 편입수학, 저의 편입수학, 즉 미분학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는 이제 뭐냐면 빵개에서 우리 2개,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개는 좀 되면 너무 심했고 4개라고 하고, 자, 이거를 3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학생들은 자, 큰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편입수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자, 요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학생들은 문제 없습니다. 네, 잘 이겨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편입수학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맞았다는 얘기는 지금 2차 함수, 그 다음에 절대값, 이런 개념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미적분일 겁니다. 그 미적분은 저와 그 다음에 저의 조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 나간다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냥 물 흐르듯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마인드로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저 수업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학생들은 어디에서 수업을 들어도 아마 힘들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물 흐르듯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난 할 수 있다. 난 이겨낼 거야. 라는 시발 정신을 갖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4개부터 우리 학생들은 뭐 괜찮습니다. 제가 다 커버할 정도의 우리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점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편입수학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수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그쵸? 여기 다 열거되어 있죠? 이런 대학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금 요 신촌단과에 오셨을 겁니다. 자, 이 대학은 편입수학이라는 과목을 보고 편입수학은 대학 기준으로 미적분학, 선형대수, 공학수학 1, 공수 2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대학 기준의 이 미적분학이 과목이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입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입 시장에서 얘를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함수, 공학수학 1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앞에서 현실 지시 시험 보셨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는 여기에서 다 다룬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할 수 있다는 정신만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은 여기에 있는 과목을 대학에서 다 들었고 그 다음에 A뿔을 맞았다. 그러면 저는 편입수학 시험 볼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이 달라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복합응용, 다차원, 통합사고력, 개념.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2시간에 5문제 풀게끔 하고 정의와 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 전개를 해나간다. 이게 바로 대학 수학이죠. 근데 우리 편입수학은 바로 단순 유형이에요. 자, 이 단순 유형이 약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면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복잡한 계산. 근데 빠르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석하고 살짝 비튼 이 응용력, 이 파트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면 35%를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제가 요 65%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미분, 적분, 선대, 다변, 공수 해서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복잡한 계산 그리고 응용력이 있는 35%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수업을 자 여기에 맞추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65%의 문제만 매일 다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내가 그 문제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맞는다면 그게 잘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35%에 해당하는 내용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때 참 그 DGR, 여기서 말하는 DGR은 대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쫙 돌려가면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 바로 제가 되겠고요. 저는요, 수업을 여기에 맞춰서 해요. 자, 이거를 넘어서서 하면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낮게 해서 여기에서 제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문제를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제가 좀 키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올라가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남들 다 맞추는 내용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다 맞고요. 그 다음에 35%의 내용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능력. 그게 진정한 강사 아니겠습니까? 학원 강사요. 저는 학원 강사의 그 위치에 맞게끔
이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끌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해봐요. 커버 다 됩니다. 영 믿고. 근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뛸 거니까 그렇게 또한 힘들지는 않을 건데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학을 여러분들이 꿈꿀 수가 없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어느 대학 정도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어불성설. 대학의 레벨과 편입수학의 그 난이도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홍익대요? 겁나 어려워요. 광운대요? 겁나 어려워요. 세종대학교요? 손도 못 대. 이렇게 공부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한양대학교 문제가 또 의외로 쉬워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편입수학은 단순 유형, 자, 유형별 문제가 65%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 범위에서는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신촌단과 커리큘럼을 소개할 건데 선생님은 시작반을 몇 개 가지고 있냐면 4개를 가지고 있어요. 1월 시작반, 3월 시작반, 5월 시작반, 7월 시작반 해서 자, 1월 시작반 학생들은 쭉 그냥 하나의 커리를 따라가면 되고 9월 달에 파이널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3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언젠가는 더블을 뛰던가 아니면 나는 10월 달까지 끝낼래? 괜찮아요. 10월 달에 끝내도. 해서 이러한 커리. 자, 지금 여러분 커리 딱 봤을 때 좀 복잡함을 느낄 수 있는데 결론 1월, 3월, 5월, 7월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끄는 대로 잘 커리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커리 짜게끔 안 해요. 선생님이 옆에 도와줄 겁니다. 자, 파이널 과정. 이 9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실전 워밍업 모의고사와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 매년 최고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2개의 모의고사 이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편입수학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학습 방법인데 자,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잘못된 학습 방법이 있어요. 영어하고 수학인데 상반기에는 영어 위주로 공부하고 하반기에는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영어만 하고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식의 이해는 필요 없어. 단순 암기만 하면 돼.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 우리 공부는 영어하고 수학이랑 항상 5대5의 비중.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5대5는 정말로 5시간, 5시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와, 나 오늘 영어하고 수학 참 알차게 공부했어 라는 걸 느낄 정도의 5대5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5대5 얘기했더니만 무자르듯 딱 5시간 공부할 건데 2시간 반 지났어. 그러면 난 바로 영어로 턴! 아니죠, 그런 거. 네. 자, 그 다음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굉장히 많아요. 선 암기하는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해석을 굉장히 많이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추구.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35%에 해당하는 내용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학습법으로 잘 따라온다면 커버 분명히 가능하고요. 편입수학의 달인이 돼서 막 나중에는 발가락 사이에다가 막 연필 끼고 막 풀더라고. 진짜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현강생들에게는 연습장을 제공을 해요. 이면지에 풀지 않고 연습장에 깨끗하게 풀어나가라고 연습장을 제공하는데 그거는 자, 저의 수강을 신청하면 제가 다 안내를 할 겁니다. 최고의 연습장이에요. 제 사비 털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유승민이냐? 선생님은 교재며 콘텐츠며 이런 거를 쉼 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설서, 최고의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한 현장의 조교가 매일 투입이 됩니다. 매일 투입이 돼서 제가 바쁠 때는 조교들이랑 상담하고 그 다음에 조교들에게 질문을 하면 될 거예요. 또한 선생님이 쉼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 그걸 바이류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류의 공식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촌 단과는 제가 이 김영 편입 내에서의 경력이 이제 15년 차인데요. 많은 캠퍼스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근데 제일 깨끗해요. 그리고 제일 학습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깨끗하고 학습 분위기가 좋은, 시끄럽지 않고 학업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신촌 단과로 오신다면, 아니죠. 오셨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만 하시면 될 거예요. 누구? 저와 함께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실 즉시 해설 강의에 제가 편입수학 소개 및 그 다음에 편입수학에 대한 어떤 올바른 학습법, 그 다음에 저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